여름의 문턱을 넘어선 6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의 잿빛 콘크리트 숲을 벗어난 고속버스는 강원도 평창의 푸른 산과 들판을 향해 쉼없이 질주했다. 버스 창가에 기댄 민준의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할머니 댁에 닿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후 매일 반복되는 학교와 학원의 굴레 속에서 민주는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껴왔다. 그런 그에게 할머니 댁은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의미였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고 모든 감각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버스가 멈춰 서자 익숙한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민주는 배낭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비 온 뒤에 젖은 흙과 싱그러운 불이 뒤섞인 냄새였다. 멀리서 할머니 댁이 보였다. 낮은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그 마당을 둘러싼 푸른 담쟁이 덩굴이 정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 민준의 삼촌, 태준의 차였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다. 삼촌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왔다는 소식에 민준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다. 태준은 민준의 아버지와는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촉망받는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으며 늘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였다. 그런 삼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민준에게 항상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태준은 민준을 아끼는 듯했지만 그 애정은 왠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민준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왔냐?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네, 삼촌? 태준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그런 삼촌을 뒤로 하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당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있었다. 강아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울타리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눈처럼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 4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어미 개는 백구였다. 백구는 민준이 어릴 적부터 봐온 개였다. 순하고 영리하며 무엇보다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 민준이 울타리 앞에 쪼그려 앉자 백구는 익숙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새끼들은 모두 백구를 닮아 하얀 털에 동글동글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다. 다른 새끼들이 서로 엉겨붙어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 작은 새끼는 어미의 품에 얌전히 파고들어 있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체구도 작았고 행동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이 말이다. 민주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낯선 환경에 놓이면 저렇게 움츠러들곤 했기 때문이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새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민준의 손가락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작은 혀의 감촉에 민준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민준은 그 새끼에게 밤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까만 눈동자가 밤토리처럼 빛났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그날 오후 내내 밤토리와 함께했다. 다른 형제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도 밤토리는 민준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들곤 했다. 밤토리는 민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손이 닿으면 더욱 깊이 잠드는 듯 했다. 민준은 밤토리를 보살피며 알 수 없는 충족감을 느꼈다. 도시에서 느끼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은 할머니와 태준과 함께 밥상에 앉았다. 할머니는 민준을 위해 산나물과 손수 만든 된장찌개를 준비하셨다. 오랜만에 맡는 정겹고 따뜻한 냄새였다. 태준은 묵묵히 밥을 먹다가 문득 민준에게 물었다. 강아지들이 마음에 드나 보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밤토리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민준의 눈빛을 읽은 듯했다. 그래, 며칠 있으면 분양해야 할 텐데. 그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밤토리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은 조바심이 났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삼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삼촌, 저 밤토리만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태준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갑자기 왜 아파트에서 개 키우기 쉽지 않은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진짜 잘 키울게요.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서울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네가 학교와 학원 다니고 나면 강아지는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런 건 강아지에게도, 너에게도 힘든 일이야. 태준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민준은 자신이 밤토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서울에서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밤토리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밤토리를 보살펴 주고 싶었다. 그 작은 생명체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었다. 태준은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조카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엄마였다. 민준아, 삼촌 옆에 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태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민준의 아버지였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왜요? 민준은 긴장하며 삼촌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태준은 몇 마디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 네가 책임지고 잘 키운다고 약속하면 밤토리를 데려가도 좋다더라. 태준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진짜 잘 키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민준은 기쁨에 겨워 태준에게 달려가 안겼다. 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민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었다. 밤토리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거세게 불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다. 그것은 마치 백구가 민준의 이기적인 선택을 알고 있는 듯한 울음소리 같았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밤토리를 데려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밤토리를 품에 안고서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잠이 들었다. 강원도 평창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상쾌했다.
늦은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새벽녘에 그쳤고 푸르게 젖은 풀잎 위로 영롱한 햇살이 부서졌다. 할머니 댁 마당에서는 지저귀는 새소리와 개들의 활기찬 소리가 뒤섞여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그 평화로움과 동떨어져 있었다. 밤토리를 데려가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기쁨은 어젯밤 백구가 내뱉었던 슬픈 울음소리에 묻혀버린 듯했다. 민준은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다. 민준은 부엌으로 다가가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미소 지으셨다. 아니야, 민준아, 그냥 앉아서 쉬렴. 민준은 왠지 모르게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평화로운 삶에 자신이 작은 파동을 일으킨 것만 같았다. 식탁에 앉자. 태준이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영 피곤하네. 태준이 중얼거렸다. 민준은 삼촌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혹시 어젯밤 백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사는 조용하게 흘러갔다. 모두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젯밤의 결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삼촌, 밤토리, 제가 진짜 잘 키울게요. 민준은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을 담으려 애썼다. 태준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준아,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하고 밥도 챙겨줘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야 해. 네가 학교에 있는 동안 밤토리는 혼자서 외로워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태준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밤토리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태준아, 민준이 말이 맞아. 민준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난... 할머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길은 마당 한쪽에 있는 백구에게 향했다. 백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저 백구도 말이야. 어미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였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지.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을 지키며 우리 가족이 되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어미와 새끼의 이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를. 하지만 민준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밤토리를 데려가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아버지였다. 민준아, 삼촌 바꿔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태준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태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님? 네. 태준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책임지고 잘 키운다고 약속했으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할머니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체념한 듯 했다. 민준아, 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 네가 책임지고 잘 키운다고 약속하면 밤토리를 데려가도 좋다더라. 태준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태준은 민준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형님은 늘 민준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지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그 마음을 지지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니. 태주는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이기심과 무심함을 반성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너무 어리게만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태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할머니는 밤토리를 품에 안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밤토리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밤토리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미 백구의 냄새를 맡으려 코를 킁킁거렸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며 울타리 안에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민주는 밤토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울로 가져갈 밤토리의 물건들을 챙기며 민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작은 담요와 사료 한 봉지, 물그릇까지 민주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다. 밤토리는 민준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며 불안해하는 듯했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다가도 민준이 멀어지면 다시 어미 백구의 품에 파고들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온 민준은 태준과 함께 백구와 밤토리 옆에 앉았다. 삼촌, 밤토리가 제일 얌전해요.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밤토리만 엄마 곁을 안 떠나려고 해요. 민준이 밤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준은 민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민. 민준이 밤토리에게서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밤토리도 민준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비가 올 것 같구나. 내일 아침에 데려가거라. 민주는 기쁨에 겨워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하지만 울타리 안의 백구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듯 새끼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주는 그날 밤 밤토리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밤토리의 작은 심장 소리가 민준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민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다. 하지만 민준은 잠결에도 백구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별을 앞둔 어미의 절규였다. 민주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잠을 청했다. 그는 그저 이기적인 소년이었다. 밤토리를 얻기 위해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년이었다. 새벽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자 그칠 줄 모르고 굵은 빗줄기로 변해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할머니 댁 마당은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민주는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치 밤토리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듯 세상 모든 것이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밤토리와의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주는 밤토리와 함께할 서울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겼다. 태주는 이미 아침 일찍 일어나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태주는 민준의 짐을 트렁크에 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민준아, 진짜 데려갈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민주는 그런 삼촌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네, 삼촌. 절대로 후회 안 해요. 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소년다운 풋풋한 고집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마당으로 나가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담요와 사료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민준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지우야, 밤토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할 텐데 혹시라도 힘들어하면 언제든 다시 데려오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밤토리를 잘 보살필게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밤토리가 있는 울타리로 향했다. 울타리 안의 풍경은 어제와 사뭇 달랐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새끼들을 품에 안지 않고 불안하게 맴돌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밤토리는 어미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몸을 더욱 움츠린 채 백구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민준이 울타리 문을 열고 밤토리를 불렀다. 밤토라, 이리 와. 이제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밤토리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오늘은 왠지 더 움츠러든 것 같았다. 민주는 밤토리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소에 온순했던 백구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격렬하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백구의 울음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새끼들도 어미의 상태를 감지했는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차문을 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며 울타리 쪽을 바라보았다. 왜 저러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준도 놀라서 밤토리를 품에 안은 채 멈칫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급히 다가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준이 밤토리를 안고 차로 향할 때마다 백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밤토리도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작은 몸을 떨었다. 밤토리는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을 비틀었다. 어미의 절규를 듣고 밤토리도 어미를 향해 울고 있었다. 엄마가 슬퍼하나 봐요. 민준이 밤토리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밤토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낑낑거렸다. 할머니, 그럼 저희 출발할게요. 태준이 시동을 걸며 말했다. 할머니는 백구의 불안한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민준의 가족을 배웅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백구가 울타리를 향해 온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백구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쳤다. 어머, 저게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백구는 결국 울타리 틈새로 몸을 밀어 넣으며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분이 날카로운 나무에 긁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구는 상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달리는 차를 향해 달려왔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토리는 차창에 앞발을 올리고 밖을 향해 애절하게 울었다. 어미 백구는 피를 흘리며 차를 쫓아 달렸다. 비포장도로의 흙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는 가운데 백구가 달리는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다. 삼촌, 잠깐만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태주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냥 개야. 조금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불안과 백구의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큰 길까지 나와서도 계속 차를 쫓았다. 하지만 점점 거리는 벌어졌고 백구의 달리기 속도도 느려졌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토리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다. 마치 어미를 부르는 것 같았다. 민준도 뒷창문에 바싹 붙어 점점 작아져가는 백구의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차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 괜찮을 거야. 민준은 밤토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정작 민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떠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굵직한 빗물 몇 방울이었지만 곧 본격적인 여름비가 되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빗속에서 백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차는 빗길을 달리고 있었다. 앞유리의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뒷좌석의 밤토리는 여전히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민주는 밤토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밤토리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마치 어미를 다 찾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 분명히 찾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밤토리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을 보았다. 민주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밤토리를 달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는 빗속을 뚫고 쉼 없이 달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유리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다. 민준의 시선은 계속해서 뒤 창문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백구의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하얀 털,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던 그 간절한 눈빛.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쿡쿡 찔렀다.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밤토리는 민준의 무릎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민준은 밤토리를 달래려 쓰다듬어 주었지만 밤토리는 민준의 손길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더욱 움츠린 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밤토리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밤토리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태주는 운전에 집중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이 차에서 울던 모습, 그리고 피 흘리며 차를 쫓아오던 백구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준의 행복만을 생각했고 정작 그 행복의 원천인 밤토리와 백구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백미러를 통해 민준과 밤토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소년다운 해맑은 미소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빗속에 홀로 남겨진 백구는 온몸이 젖은 채로 들판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어깨에서 흐른 피는 빗물에 씻겨 내리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백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은 누렇게 물들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백구는 간간히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새끼를 부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판을 가득 채웠다. 백구는 힘이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듯했다. 백구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용맹하고 위풍당당했던 진돗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절망만이 백구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백구는 그 소리를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약초를 캐러 나온 동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 비 오는 날에도 변함없이 약초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할머니는 백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가왔다. 할머니는 백구의 젖은 몸을 보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할머니는 백구에게 우산을 기울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백구의 상처를 보고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 새끼를 잃었구먼.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녔나. 할머니의 눈에는 연민의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오면서 동물들의 모성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무릎을 꿇고 백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지만 여전히 시선은 멀리 사라진 차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제 그만 가자.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할머니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힘없이 고개를 늘어뜨렸지만 여전히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다. 무거운 개를 안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백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백구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할머니와는 오랜 이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백구가 새끼를 잃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백구의 상처를 보살펴주고 싶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백구를 따뜻한 마루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로 상처 주변을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약을 바른 후 붕대로 조심스럽게 감아주었다. 백구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백구의 젖은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원래 색을 되찾았지만 백구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할머니는 백구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백구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약간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백구는 밤토리가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듯했다. 서울의 아침은 강원도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도시의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밤토리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다. 민준은 밤토리를 위해 거실 한쪽에 작은 쿠션과 장난감들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밤토리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다. 민준은 밤토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따뜻한 우유를 그릇에 따라 밤토리 앞에 놓아주었지만 밤토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민준이 준비해온 사료도 마찬가지였다. 밤토리는 냄새를 맡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토리를 바라보았다. 왜 안 먹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밤토리는 민준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밤토리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민준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밤토리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밤토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밤토리의 눈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의 호기심이나 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민준이 손을 내밀어도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갑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민준 역시 밤토리와 비슷한 상태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밥맛이 없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준은 젓가락을 든 채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꿈에서는 자주 할머니 댁 마당이 나타났고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다. 수업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친구들은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스러워했다. 민준아, 너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친구의 질문에 민준은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준은 괜찮지 않았다. 매일 집에 돌아가면 밤토리가 더 약해져 있었고 그런 밤토리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민준을 괴롭혔다. 민준의 부모님도 밤토리와 민준의 상태를 보며 걱정했다. 아무래도 수의사한테 데려가 봐야 할까? 혹시 아픈 게 아닐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밤토리는 그냥 슬픈 것이었다. 어미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댁이 그리웠고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리웠다. 그는 밤토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남겨진 자신의 모습. 민준은 밤토리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욕심 때문에 밤토리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사실이 민준을 짓눌렀다. 밤토리의 슬픔은 민준의 슬픔이 되었고 밤토리의 공허함은 민준의 공허함이 되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밤토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밤토라, 미안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밤토리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 작은 몸을 약간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민준은 밤토리를 품에 안은 채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민준은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밤토라. 나 왔어. 민준이 작은 소리로 밤토리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토리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밤토리에게 다시 한번 음식을 권했다. 우유에 불린 사료를 밤토리의 입 가까이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밤토리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민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그대로 남겨졌다. 물그릇의 물도 처음 따라 놓은 그 수위 그대로였다. 민준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민준을 덮쳤다. 밤토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털도 윤기를 잃어 거칠어졌고 눈가는 움푹 들어갔다. 민준은 밤토리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민준은 젓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었다. 강아지는 거실 구석에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왜 안 먹어?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가 안 고파요. 그때였다.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톡 떨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아지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어려웠다. 민준의 엄마가 급히 민준의 옆으로 와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민준은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죄책감, 슬픔, 그리움,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억지로 데려온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삼촌도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으면 슬프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 아빠의 표정이 변했다. 민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다. 지금 아이가 단순히 강아지 문제로만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아.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주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엄마께도 지금 강아지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방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다시 할머니 댁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영상에 반응했지만 반응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다.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민준은 강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아빠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옆에서 긴장하며 들었다. 형님, 저 민준 아빠예요. 아빠가 정중하게 말했다. 강아지 일로 전화 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민준의 상황과 강아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아지가 계속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 민준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삼촌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준은 귀를 바싹 기울였다. 민준이가 그날 차에서 울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삼촌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미개가 피 흘리며 쫓아오던 모습도 삼촌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삼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형님도 많이 생각하셨구나. 아빠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네.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토요일에 올라가죠? 민준이도 같이요. 아빠가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강아지에게 달려갔다. 얘야,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야? 강아지는 민준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감지한 듯 고개를 들었다. 며칠 만에 보는 민준의 밝은 표정이었다.
강아지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귀도 조금 더 쫑긋 서 있었고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꼭 엄마한테 돌아갈 거야. 며칠이 더 지났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았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다. 털도 윤기를 잃어 거칠어졌고 눈가는 움푹 들어갔다. 민주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강아지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강아지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민준을 짓눌렀다. 민주는 강아지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엄마, 강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엄마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마음을 전했다. 아빠 역시 민준의 절박함에 공감했다. 그들은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민준의 가족은 강아지를 데리고 서울을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작은 담요를 정성스럽게 개어 가방에 넣고 강아지가 차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쿠션도 준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준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은 백구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에는 하얀 진돗개 어미와 작은 강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는 민준이 직접 쓴 글씨로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 그림이 백구에게 닿아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준아, 준비 다 됐어. 아빠가 차키를 들고 물었다. 네, 다 됐어요. 민준이 가방을 매며 대답했다. 강아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기운을 보이고 있었다. 민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다. 귀도 조금 더 쫑긋 서 있었고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준은 강아지의 미세한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이 변화가 강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랐다.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강아지는 더 이상 차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고 있었다.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얘가 정말 알아보는 것 같아. 엄마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동물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빠가 운전하며 대답했다. 특히 진돗개는 영리하기로 유명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강아지는 점점 더 활발해졌다. 창밖 풍경이 익숙해질수록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다. 민주는 강아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정말 고향을 기억하는 거야. 민준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강아지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다. 앞발을 창문에 올리고 밖을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며칠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생동감 넘치는 소리였다. 할머니 댁이 보이기 시작하자 강아지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강아지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다. 민주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작은 생명체가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토리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밤토리가 서울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했던 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와의 이별이 불러온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밤토리에게 가한 고통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도착했다. 민준이 기쁘게 소리쳤다. 차에서 내린 순간 할머니가 마당에서 나와 맞이해 주셨다. 어서 와라. 민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겨웠지만 민준의 관심은 온통 마당 한편에 있었다. 그곳에는 백구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며칠 전 삼촌으로부터 백구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셨던 것이다. 백구는 민준의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어떤 냄새를 맡은 듯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냄새와 함께 밤토리의 냄새를 맡은 듯 했다. 백구의 콧잔등이 실룩거렸다. 며칠 동안 그리워했던 새끼의 냄새였다. 민준은 아빠에게서 강아지를 건네받았다. 강아지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주변을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에 와닿았다. 할머니 댁의 냄새, 마당의 냄새, 그리고 가장 그리워했던 엄마의 냄새. 강아지는 그 냄새를 따라 조심스럽게 어미 쪽으로 다가갔다. 백구도 강아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많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두 모자를 지켜보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 민주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아지가 백구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두 마리가 만났다. 백구는 새끼의 냄새를 확인하고는 눈물 같은 걸 흘렸다. 강아지도 어미의 냄새를 맡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어미의 몸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백구는 힘을 내어 새끼를 핥아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아지도 어미의 따뜻한 혀길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감동적이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모자가 다시 만났구나. 백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사랑이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마침내 두 모자가 다시 만났다. 백구는 새끼의 냄새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강아지도 어미의 냄새를 맡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어미의 몸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백구는 힘을 내어 새끼를 핥아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아지도 어미의 따뜻한 혀길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대로였던 것처럼. 민주는 가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꺼냈다. 백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었다. 백구야, 이거 봐. 내가 그렸어. 백구는 민준이 내민 그림을 킁킁 냄새 맡았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살짝 핥았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다.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해, 백구야. 민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밤토리 데려가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백구는 민준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치 민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강아지는 어미 곁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며칠 동안 거부했던 물도 마시고 할머니가 가져다 준 사료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생명력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강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태준이 안도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태준은 뒤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백구와 강아지는 나란히 누워 서로를 확인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동안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니 그날 저녁. 민준의 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밥상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다.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할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이 흐른 후 할머니 댁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백구의 상처도 많이 나았고 강아지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두 모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다. 민주는 그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며 백구와 강아지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던 두 마리가 점차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아지는 다시 어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고 백구는 새끼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인해 식욕도 되찾고 활력도 되돌아왔다. 정말 신기해. 민준이 마당에 앉아 두 마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백구는 새끼를 핥아주고 강아지는 어미 곁에서 장난치며 뛰어놀았다. 마치 처음부터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 짧은 이별이 두 마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할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민준 옆에 앉으셨다. 민준아, 잘했어.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 준 거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아니야.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 다만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단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강아지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강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백구가 민준 쪽으로 다가왔다. 상처가 거의 다 나은 백구는 예전에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손을 살짝 핥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고마워. 백구야. 민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아지 다시 데려다줘서 고마워하는 거야. 백구는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민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강아지도 민준에게 다가와 발을 올렸다. 서울에서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에는 생기가 넘쳤고 꼬리도 신나게 흔들고 있었다. 얘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민준이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강아지는 민준의 얼굴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다. 그 모습은 고마워요. 엄마한테 돌려줘서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하고 있던 태준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아. 태준이 카메라를 내리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삼촌, 그날 제가 너무 고집부렸죠?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그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함께 백구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백구는 강아지와 함께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새끼들도 어미 곁으로 모여들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할머니 댁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백구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강아지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두 모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다. 강아지는 다시 어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고 백구는 새끼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인해 식욕도 되찾고 활력도 되돌아왔다. 민주는 그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며 백구와 강아지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던 두 마리가 점차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며 민준의 마음도 평화로워졌다. 민준은 마당에 앉아 두 마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신기해. 백구는 새끼를 핥아주고 강아지는 어미 곁에서 장난치며 뛰어놀았다. 마치 처음부터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 짧은 이별이 두 마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할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민준 옆에 앉으셨다. 민준아, 잘했어.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 준 거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준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아니야.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 다만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단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강아지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강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백구가 민준 쪽으로 다가왔다. 상처가 거의 다 나은 백구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손을 살짝 핥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고마워, 백구야. 민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아지 다시 데려다줘서 고마워하는 거야. 백구는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민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다. 강아지도 민준에게 다가와 발을 올렸다. 서울에서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에는 생기가 넘쳤고 꼬리도 신나게 흔들고 있었다. 얘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민준이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강아지는 민준의 얼굴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다. 그 모습은 고마워요. 엄마한테 돌려줘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하고 있던 태준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아. 태준이 카메라를 내리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삼촌, 그날 제가 너무 고집부렸죠?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그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함께 백구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백구는 강아지와 함께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새끼들도 어미 곁으로 모여들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강아지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위안이 되었다. 할머니, 방학 때마다 올게요. 민준이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백구도 강아지도 기다릴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백구와 강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에 또 올게. 민준이 두 마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민준의 손을 다시 한번 핥았고 강아지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다. 마치 고마웠어요. 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차에 오르는 민준을 백구와 강아지가 배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는 동안 마당에서는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강아지는 어미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백구는 새끼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며칠 후 태주는 그날 찍은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내주었다. 사진 속에는 백구와 강아지가 다시 만나는 순간,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백구와 강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민준 자신도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잘한 일이야.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할머니 댁 마당이 나타났고 백구와 강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려 했던 지난날의 공허함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이제 알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민주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백구와 강아지는 서로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그리고 민준도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것이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돌덩이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백구와 강아지의 행복한 미소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가득했다.